보자. 우리 향가 개념부터 한번 봐볼게 얘들아. 우리 학교에서 향가 개념 제망매가랑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개념도 했어? 네. 했어요? 청산별곡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케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향가 개념부터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우리 향가 개념 이거는 방학 때 많이 했었잖아. 그치? 제망매가도 했었고 청산별곡도 방학 때 했었어.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점검하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좀 해보자. 자, 일단은 향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는 신라 때부터 얘들아. 신라 때부터. 그래서 시기를 꼭 기억해줘야 돼. 신라 때 향유되었던 노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향유되었던 노래인데 표기 방식에다가 우리 한번 별표 표시해볼까? 표기 방식에다가 별표 표시해주세요. 자, 한자어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얘들아 그냥 그대로 한자어를 쓰는 게 아니라 향찰이라고 하는 걸 써. 향찰이라고 하는 것을 쓸 거야. 자, 그럼 이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서 문장을 우리말로 적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중국말로 한자어 어순으로 적는 게 아니라 얘들아 한자는 그냥 빌리기만 하는 거고 우리말 어순으로 적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두 개로 나눠서 자, 실질 형태소일 때랑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일 때로 나눠서 한번 봐줘야 돼. 형식 형태소일 때 그러면 형태소 얘들아 실질 형태소가 어떤 걸까? 의미를 가지는 거 맞아. 그치? 의미를 가지는 거. 그래서 얘는 의미를 가지는 거를 우리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뜻이 있는 거.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뭘까? 의미가 없어. 맞아. 그치? 의미가 없는 거를 형식 형태소라고 해.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실질 형태소일 때는 한자의 음과 뜻 중에서 뜻을 읽을 거야. 뜻을 읽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훈독. 맞아. 그치? 훈독이라고 해요. 훈독. 뜻을 읽는 거를 훈독이라고 해.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얘들아 음을 읽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음독. 그치? 음독이라고 해. 훈독, 음독.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직접 한번 봐볼 거야 얘들아. 자, 우리 지금 여기 해석 부분을 한번 보면 돼. 얼어두고라고 하는 게 옛날에 무슨 뜻이었냐면 정을 통하고 이런 뜻이야. 정을 통하고. 그래서 남녀가 정을 통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 옛날에 얼어두고는 정을 통하고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정을 통하고 이런 뜻이었잖아. 우리 여기에서 얼 부분은 실질일까 형식일까? 실질이야. 그치? 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부분이야. 그치? 그러면 실질 형태소니까 어느 부분을 읽어야 돼? 얼 여기 부분. 그치? 그래서 얼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훈독을 할 거야. 뜻을 읽을 거. 얘는 실질이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실질. 자, 그러면 얼어두고에서 어는 얘들아 무슨 형태소일까? 얘는 형식이야. 그치? 이거는 어미거든. 어미. 근데 얘는 형식 형태소야.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얘들아 뭐를 읽어야 돼? 량 이걸 읽어야 돼. 그치? 여기 부분을 읽을 거. 자, 그 다음에 두고에서 두는 얘들아 실질일까 형식일까? 실질. 그치? 통하고 뭐뭐 해두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얘들아 실질이라서 우리 여기 훈독할 거. 실질. 그 다음에 고는 얘들아 얘는 실질일까 형식일까? 형식. 그치? 형식이야. 형식. 형식 형태소는 어떻게 읽을까? 음도. 그치? 그래서 고 이렇게 읽을 거. 자, 그래서 실질인지 형식인지에 따라서 얘들아 훈독인지 음독으로 이렇게 나뉠 거야. 우리 요거는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향유 계층에다가 한 번 더 별표 쳐주세요. 향유 계층. 방학 때 얘들아 우리 향가 했었지? 그치? 향유 계층. 누가 이거를 즐겨 불렀을까? 향가는 누가 지었어요? 승려들. 그치? 맞아. 승려들, 스님들. 또 뭐가 있었지? 우리 창기파
청기파랑가 했었잖아. 그치? 청기파랑가에서 랑이 누구야? 화랑. 그치? 화랑. 신라 때니까 화랑. 응. 승려와 화랑.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 내려가서 얘들아 종류를 한번 봐보자. 종류. 자, 향가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뉠 거냐면 얘들아 몇 줄인지에 따라서 3개로 나뉠 거거든. 그러면 4줄인 거. 4줄을 사구체 향가라고 해요. 가장 초기 형태 사구체. 자, 그럼 우리 청기파랑가 하면서 했었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몇 줄이 이게? 8줄. 그치? 그래서 8구체 향가. 8구체 향가. 8구체 향가. 그리고 마지막이 19채. 그치? 마지막 19채 향가. 자, 그럼 이 19채 향가가 가장 발전되었고 완전한 형태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야. 정형시. 정형시가 무슨 뜻이게? 형식이 맞아.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치? 형식이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봐보자면 사구체는 가장 초기 형태. 우리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볼까? 초기 형태. 그리고 팔구체는 사구체랑 십구체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생긴 거라서 과도기적 형태라고 해요. 과도기적 형태. 그리고 마지막 19채는 얘들아 완전한 형태에다가 한번 표시해주세요. 완전한 형태. 자, 그리고 이 19채 향가를 얘들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날까? 3글자였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사뇌가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사뇌가. 사뇌가라고 해. 19채 향가를 사뇌가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종류는 여기까지 3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형식을 한번 봐보자. 형식. 자, 그러면 형식에도 얘들아 별표 쳐주세요. 향가의 형식 종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몇 구체라고 했어? 19채.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보는 건 얘들아 19채 향가의 형식을 보는 거야. 19채 향가의 형식. 그러면 19채 향가는 총 10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 그치? 우리 이 10줄을 3부분으로 나눌 거야. 3부분.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얘들아 1에서 4까지 이렇게 나눌게. 1에서 4 그리고 5에서 8 이렇게 나눌게요. 마지막 9에서 10 이렇게 나눌게. 그럼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우리 이런 거를 뭐 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기서결. 맞아. 그치? 기서결.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기서 마지막이 결 이렇게 될 거야. 기서결 형식. 기서결 형식.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적어보자 얘들아. 여기서 형식 3가지라고 했어요. 형식 3가지. 일단 첫 번째 3단 구성. 3단 구성. 자, 그러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아까 기서결 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지? 기서결 형식. 3단 구성, 기서결 형식.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10줄이어야 돼. 꼭 10줄. 꼭 10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우리 방학 때 했었는데 얘들아 혹시 기억이 날까? 마지막 부분을 무슨 구라고 했었는데? 낙구. 그치? 마지막 부분을 낙구라고 해. 그래서 이 낙구에 항상 처음 시작 낙구의 첫머리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감탄사. 그치? 감탄사가 와야 돼요. 낙구의 첫머리는 무조건 감탄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낙구 부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낙구가 될 거야. 마지막 낙구에서 가장 처음 부분에 감탄사가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감탄사가 오고 그 다음에 내용 시작하고 이렇게 할 거.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표시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얘들아 정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여기가 정형성.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향가에서 얘들아 종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망내가를 좀 볼 거예요. 대망내가. 한번 옆으로 가볼까? 대망내가로 가서 대망내가로 가서 본문으로 바로 안 들어갈 거고 얘들아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현대어풀이부터 할 거야. 현대어풀이. 우리 방학 때 많이 연습했잖아. 그치? 근데 테스트 보면은 아직도 못 쓰는 친구들 많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요거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이해.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 그치?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한번 봐봐 얘들아. 못다. 그 다음에 여기 니르고인데 우리 요거는 두음법칙 해서 읽어야 돼. 이르고. 그치? 맞아. 이르고 말하고 이런 뜻이지. 못다 이르고 못다 말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봐요. 5번이 얘들아 요거 이거 어떻게 읽었었지? 가을. 그치? 가을이라고 읽었어. 가을.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얘들아 참고로 좀 위에나 좀 구석탱이에다가 한번 좀 정리해볼까? 참고로 적어보자 얘들아. 자, 이 아레아라고 해. 그치? 점을 아레아라고 하는데 이 아레아가 첫 음절에 있을 때 아레아가 첫 음절에 있을 때 아라고 읽어요. 맞아. 아라고 읽을 거야. 아. 그치? 그러면 아레아가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올 때는 어떻게 읽어? 그치? 혹은 우인데 얘들아 대부분 으로 읽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지금 저 세모 모양도 있잖아. 이 세모 모양을 뭐라고 했었지? 반치음이라고 해. 그치? 그럼 이 반치음은 어떻게 읽을까요? 이응인데 음가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음가가 없어지는 거야. 음가가 없어지는 거. 음가 없는 이응이야. 그래서 여기 거는 아로 바뀌었지. 첫 번째 음절. 두 번째는 으로 바뀌었지. 그치? 그리고 이 반치음은 음가 없는 이응으로 바뀌었어. 그치? 그래서 가을 이렇게 읽을 거야. 자, 그 다음 거. 얘는 얘들아. 그러면 우리 요거는 원래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돼? 바. 원래대로 읽는다면 바. 름에 이건데 얘는 얘들아 바람에 이렇게 읽을 거야. 바람에. 그치? 근데 이거 소리대로 그냥 적은 거거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적어야 될까? 바, 람, 에. 그치? 끊어서 적을 거. 바람에 이렇게 적을 거. 어느 가을 이름 바람에. 자, 그리고 6번을 한번 봐볼까 얘들아. 6번 아까 요거 나왔던 건데 이거 어떻게 읽을 거? 여기. 그치?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얘들아 구개음화해서 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 저기. 그치? 그래서 얘는 저기, 여기, 저기.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여기 어두장군이 나오지? 그치? 우리 여기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어두장군. 어두장군이 아까 요런 애들,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 그치? 요런 애들. 그래서 초성에 이렇게 자음군이 오는 애들이야. 그럼 이 어두장군은 어떻게 읽어요? 뒤에를 된소리로. 맞아. 그치? 뒤에 것을 된소리로 읽을 거야. 뒤에 것을 된소리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는데? 이거 뭘로 읽을까? 쌍디귿으로 읽을 거야. 쌍디귿. 그치? 그러면 이거 읽어봐. 이거 어떻게 읽어? 떨어질. 여기 구개음 하면 질. 그치? 그래서 얘는 얘들아 떨어질 이 뜻이야. 떨어질. 그 다음에 립. 우리 요건 얘들아 두음법칙 해야 돼요. 두음법칙 하면 입. 그치? 입. 그 다음에 이건 얘들아 같다 할 때 갓이야. 갓. 그래서 입 같이. 그러니까 입처럼 이런 뜻이야. 같이 입처럼. 자,
자, 그리고 우리 아래 쭉 내려가서 얘들아 10번에 한번 봐봐. 10번. 자, 우리 요건 얘들아 그냥 소리 내서 읽어봐. 이거 어떻게 읽어? 닦아. 그치? 그럼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 돌을 닦아. 그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닦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현대어플이 다 적었으니까 얘들아 한번 다시 봐보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갈 거야. 이 작품에서 어떤 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우리 위에 얘들아 빈칸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총 5개거든? 이 5개는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우리 지금 이번 내신부터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저번에도 내신 했던 친구들은 우리 개인별 시간 때 항상 테스트 보고 시작했었잖아. 그치? 근데 테스트에 이번에는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백지 시험도 추가될 거야. 백지 시험. 말 그대로 백지를 주고 거기다가 쓰는 거야. 그러면 제막매 가면 제막매가 본문만 줘. 본문만 주고 얘들아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표현법 어디에 쓰였는지 그거를 스스로 쓰는 거. 백지 시험 볼 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공부해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 뒤로 한번 넘겨볼래요? 뒤로 넘겨서 11쪽 한번 봐봐 얘들아. 11쪽. 뒤에 11쪽에 봐보면 본문이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여기다가 너네가 쓰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가 너네가 쓰면서 좀 공부하고 그리고 개인별 시간 때 클리닉 때 오면은 백지 시험도 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들아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써주는 애들. 그래서 얘네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우리 지금 학원 테스트 말고도 학교 시험에서도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이 시에서는 얘들아 상징이랑 비유가 쓰이는 시어들이 있을 거야. 상징이랑 비유가 쓰이는 시어들. 자, 그러면 이 시어들의 의미 꼭 외워와야 돼요. 시어의 의미들 꼭 외워올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에서 얘들아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떤 태도, 어느 부분에 어떤 태도 이거 꼭 외워야 돼. 태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미타찰의 의미. 미타찰의 의미. 그래서 우리 구구에 보면 얘들아 구행에 미타찰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거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시에서 얘들아 3부에 나라고 나와 있어. 그치? 이거랑 또 나라고 써져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9구에 있거든요. 9번째 9에 나. 얘네 의미 비교해놔둬야 돼. 의미 비교해놔둬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얘들아 아까 낙구의 첫머리에는 뭐가 온다고 했지? 감탄사. 그치? 근데 이 감탄사에 기능이 있다 얘들아. 기능.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낙구 첫머리 감탄사의 기능 다 정리해 줄 거야. 우리 요거는 꼭 외워올 거.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제목부터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 제가 얘들아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누이, 월명사의 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는 거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 지내는 노래.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노래.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좀 내려가서 얘들아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봐볼게. 1번부터 한번 봐보자. 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아까 여기에 있으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가 어딜지 한번 적어볼게. 여기. 그러면 이승이랑 저승 중에 선택해야 되거든. 자, 이승이랑 저승 중에 삶과 죽음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승이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어서 저승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승이야. 이승.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건 얘들아 화자의 태도가 드러낼 건데 옆에다가 적어보자. 자, 나랑 함께 지내던 내 누이가 얘들아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슬프기도 하지만 또 무서워. 그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네? 그러면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거네. 그치?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야. 삶과 죽음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그치? 머뭇거리게 돼.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에다가 얘들아 한번 네모 표시해볼까요? 나에다가 네모. 자, 우리 아까 전에 출제 요소에 이 나의 의미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 내용상으로 한번 봐봐. 나 이제 갈게 라고 못다 이르고 못다 말하고 간 사람 누굴까? 누이. 그치? 나 이제 갈게라고 말도 못하고 갔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얘들아 누이야. 누이. 화자가 아니고 누이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가버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옆에다가 묶어볼까요? 3번 4번 한번 묶어보자. 얘들아 3번 4번 묶어서 3번 4번 묶어서 자, 여기에서는 이 갑자기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그치?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나 하는 안타까움. 하나 더. 누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까 슬프다고 했지. 그치? 슬픔까지. 슬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볼게요. 오행을 한번 봐보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우리 해석 한번 다시 적고 갈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이른 바람에다가 한번 형광펜 쳐볼까요? 이른 바람에다가 형광펜 쳐. 자, 우리 지금 시의 얘들아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 사람이 죽는 거를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에다가 비유를 하거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 그치? 근데 바람이 이렇게 휙 부는 거야. 휙 불어서 얘들아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치?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거는 죽었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죽은 건 누굴까? 누이지. 그치? 이 떨어진 잎은 누이가 될 거야. 누이. 죽은 누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바람은 얘들아 바람 때문에 죽었잖아. 그치? 그럼 이 바람은 뭐를 의미할까? 죽게 된 원인이 되겠지. 그치? 죽음의 원인이 될 거야. 죽음의 원인이 될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정리해볼게. 자, 이른 바람에 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유는 비유인데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표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비유 중에서 무슨 비유? 은유. 그치? 은유법이야. 은유법. 지규법 아니고 은유법. 여기는 은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아까 바람은 죽음의 원인을 의미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가혹한 운명을 의미하는 거야. 가혹한 운명.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운명.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르다고 했다? 그럼 빨랐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빨리 죽었다는 뜻이야. 우리 빨리 죽었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요절을 했다라고 해. 요절. 그치? 그래서 요절을 얘기해. 요절. 빨리 죽었다는 거를 요절이라고 해. 가혹한 운명 요절. 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 같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해볼까요? 떨어질 잎에다가 형광펜 표시해볼게. 떨어질 잎에다가 형광펜. 자, 그러면 얘들아 떨어질 잎이라고 얘들아 비유를 했는데 우리 여기는 옆에 보니까 뭐뭐 가치가 있네. 그치? 그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 쓰이면 어떤 비유? 지규법. 그치? 얘는 지규법. 아까 우리 여기에서 떨어진 잎은
누이. 그치? 그래서 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할 거야. 떨어지기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한 가지에서 났다고 했는데 이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의미할 거야. 부모. 맞아.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형광펜 칠게요. 한 가지에다가 형광펜 쳐주시고 한 가지. 자, 여기는 직유법이야 은유법이야 얘들아? 은유법이야. 그치? 여기는 은유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없으니까 은유법. 아까 얘는 한 부모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치? 한 부모. 은유법 한 부모. 한 부모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그럼 얘들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자. 우리 여기에서 이 나무까지는 한 부모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 달려있는 잎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화자 자신. 그치? 한 가지에서 났어. 그치? 근데 누이는 죽었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화자를 의미할 거야. 화자. 아직 살아있는 화자를 의미할 거.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이제 8번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여기다가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그러면 얘들아 이파리가 떨어졌다. 그리고 바람 불 거지 얘들아. 그러면 바람에 떨어진 이 이파리가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 그만큼 거리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드러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들아 또 어떤 감정을 느낄 거냐면, 자, 누이가 죽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했냐면, 나도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너네 만약에 내일 죽어. 그럼 너네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거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을 거지. 그치? 너네 하고 싶은 거 하러 갈 거지. 그치? 그러면 죽으면 뭐 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무상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무상감. 인생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생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자, 하나 더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허무함. 무상감과 허무함.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9행, 10행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얘들아 아야에다가 우리 한번 밑줄 그어볼게. 아야에다가 밑줄. 자, 그럼 우리 이거는 얘들아 아라고 해서 감탄사야. 우리 감탄사가 쓰이면 이거는 어떤 표현법 얘들아? 감탄사가 쓰이면? 영탄법. 맞아. 그치? 영탄법이야. 영탄법. 영탄법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정리했었는데 형식에서 낙구에 첫머리는 감탄사다 라고 했었지. 그치? 낙구 첫머리는 무조건 감탄사. 낙구 첫머리는 무조건 감탄사. 자, 그럼 이 낙구 첫머리 감탄사는 얘들아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거 또 출제 요소라고 했어. 그치? 기능 세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지금 얘들아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었지. 우리 위에서 봐봐봐. 두려움도 느꼈었고, 그치? 슬픔, 안타까움, 무상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을 압축해서 표현한 게 이 부분이야. 알겠지? 압축해서 표현한다는 걸 다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시상을 집약시킨다고 해. 집약. 압축시키는 걸 집약한다고 해. 여러 가지 감정을 한 번에 집약,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상은 얘들아 정서가 되겠지. 정서를 집약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정서를 집약해서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이 부분에서 정서를 제대로 표출을 했어. 정서를 표출했어.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얘들아 고조될 거예요. 고조될 거. 정서가 고조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위에서는 얘들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너무 슬프다, 안타깝다, 삶이 무상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선 얘들아 그러면 나 다시 열심히 좀 살아볼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위에서 한 얘기랑 아래서 한 얘기가 같아 달라? 조금 달라, 그치? 그래서 시에서 내용이 좀 바뀌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 그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시상의 전환.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조금 바뀌는 거, 태도가 조금 바뀌는 거를 우리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요 기능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또 봐보자 얘들아.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 우리 여기 미타찰에다가 한번 쭉 넣을게요. 미타찰. 자, 이 미타찰의 의미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 옆에 페이지에다가 더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들아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 이 미타찰은 저승의 의미를 가져요. 저승. 저승의 의미를 가진 거. 그래서 불교에서의 천국 같은 곳이거든. 그러니까 저승이지, 그치? 자, 이 저승에서 만날 나.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 나에다가 한번 네모 표시해주세요. 아까 3구의 나랑 9구의 나를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 화자, 그치? 여기서 나는 화자. 그래서 3구의 나랑 9구의 나는 달라. 이거 비교해놔둬야 돼.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우리 여기 얘들아 형광펜 한번 쭉 펴주세요. 도 닦아서 기다리겠노라. 그러면 얘들아 미타찰이 아까 전에 불교에서의 천국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나 못 가. 그치? 그래서 도를 열심히 닦아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가려면, 여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 그치? 그래서 재회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의지가 드러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너를 꼭 미타찰에서 볼게 라고 하는 재회에 대한 믿음, 의지 드러날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하나 또 적어볼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자, 지금 이 부분은 얘들아 내가 너무 슬프긴 해, 그치? 근데 이 슬픔을 계속 슬픔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좀 이겨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야. 우리 이겨낸다라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겨내보겠다. 이거를 승화라고 해. 맞아, 승화시킨다고 해. 승화. 그러면 이 슬픔을 얘들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야. 이겨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든데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종교적으로 이겨내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승화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뒤로 넘어가서,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옆으로 가서 중요한 부분들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 아까 출제 요소에 얘들아 화자의 정서, 태도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기서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이 기서결의 각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 요거를 좀 정리해보자. 기서결.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기 부분은 1부터 몇 구까지였는데? 4구까지. 그치? 1부터 4구. 그러면 선은 5부터 어디까지? 8. 그치? 8, 9. 마지막 결이 9부터 10.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서 태도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자, 기 부분에서는 우리 옆에 한번 봐봐 얘들아. 슬픔이랑 또 어떤 감정이 제일 주를 이룰까? 슬픔과 두려움도 느끼긴 하지만 안타까움이 제일 커. 그치? 안타까움. 일단 슬픔과 안타까움 드러낼 거고, 그 다음에 5구에서 8구 부분을 얘들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상감, 허무감이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인생에서 이렇게 무상감을 느끼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인생무상. 그치? 인생무상. 네 글자로 인생무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에 얘들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단어 종교적으로 승화. 그치? 승화 이겨내겠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미터찰의 의미도 한번 정리해볼게 얘들아. 자, 미터찰의 의미도 출제 요소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치? 우리 여기도 별표 한번 표시해주고 꼭 기억해야 될 거. 미터찰의 의미, 별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미터찰이 불교에서 천국 같은 곳, 극락세계라고 한다고 했어. 저승이야.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얘들아 화자가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향가는 향유충이 누구라고 했더라? 둘. 승려랑 화랑. 여기서는 승려. 그치? 화자가 승려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단어야. 화자가 승려구나. 승인이구나. 자, 그리고 이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나라고 했었어 얘들아. 그러면 화자랑 누이랑 다시 재회 만나는 공간. 그치? 재회의 공간. 그러면 미터찰은 얘들아 아까 저승이라고 했었지. 저승. 그러면 이승이랑 저승은 서로 어때? 대비돼요. 반대되지. 그치? 그래서 대비되는 겁니다. 대비. 이 세 가지 의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배경서라는 얘들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읽어보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고려가요 갈래만 정리하고 신식을 할게. 고려가요 개념부터 갈래만 정리해보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향가는 언제 불렀다고 했지? 신라 때. 그치? 자, 고려가요는 이름에 드러나잖아. 언제? 고려 때. 맞아. 그치? 그래서 고려 시대에. 근데 고려 시대 노래거든? 근데 오른쪽에 한번 얘들아 한번 봐봐라. 한글로 써져 있네? 그치? 고려 때 한글 있었게 없었게? 없었지. 그치? 한글은 조선 때 만들어진 거니까 글로 써진 거는 조선 때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고려 시대 때는 글로 써져서 전해진 게 아니네? 입으로 전승이 됐어. 이걸 뭐라고 해? 구전되었다. 혹은 다른 말로 얘들아 구비 전승되었다라고 해요. 구전은 이걸 줄임말이야. 구비 전승되었다. 구전되었다. 입으로 전달되다가 어떻게 표기가 됐냐면 얘들아 고려 때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됐어. 궁궐에서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노래로. 그러다가 조선 때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조선 때야. 조선 때 되어서야 기록이 되었어. 뭘로? 무슨 문자로? 한글로. 그치? 한글로 기록이 되었다.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비전승 됐대. 그러면 입으로 전승이 된 거니까 이 고려가요를 지은 사람들은 글자를 아는 사람들일까 모르는 사람들일까? 모르는 사람들이겠지.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면 한자로 썼겠지. 그치?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누구? 서민들, 평민들. 그치? 평민들. 글자를 모르는 평민들. 그러면 얘들아 사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면 뭐 유교적인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주제가 나오겠지. 근데 평민이잖아. 그럼 어떤 주제가 나올까? 사랑 같은 거. 그치?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사랑. 사랑하면 뭐 해요? 이별도 해요. 그치? 이별해요. 그리고 평민들은 얘들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 그치?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 삶. 살다 보면은 애환도 있어. 애환. 애환이 무슨 뜻? 애환이 무슨 뜻? 어떤 느낌? 약간 삶에 약간 힘겨운 거, 걱정거리들 이런 거. 알겠지? 힘겨운 거,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고려가요인데 얘들아 조선 때 사대부들이 이 고려가요를 낮잡아서 불렀거든? 그럼 왜 낮잡았을까? 왜 낮잡았을까? 사대부들. 아까 사대부들은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유교적인 거. 그거에 비하면 주제가 약간 어때? 조금 미치어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낮잡아 부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낮잡아 불렀냐면 얘들아 남자랑 여자랑 서로 즐거워하는 노래다.
즐겁냐? 이렇게 낮잡아 부르는 거야. 남자 여자가 서로 즐거워하는 노래.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형식을 한번 봐볼게요. 형식 우리 음보율인데 음보가 무슨 뜻일까요? 음보? 끊어 읽는 거 맞아, 그치? 얘는 끊어 읽는 단위야. 끊어 읽기의 단위. 끊어서 읽는 거 몇 번에 끊어 읽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음수율 할 때 수는 무슨 수게? 글자 수. 맞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얘들아 글자 수의 단위야. 글자 수의 단위. 그러면 우리 고려가면 얘들아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 음보는 몇 번에 끊어 읽을 거냐면 3번. 그치? 3번. 3음보예요. 3음보. 3음보. 자,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얘들아 어떻게 나올 거냐면 3글자. 맞아. 3, 2 혹은 3글자. 그치? 이렇게 나올 거야. 3, 3, 2 혹은 3, 3, 3 이렇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얘들아 우리 옆에다가 한번 표시해볼까? 옆에다가. 자,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얘들아 지금 살얼이 났다. 성산에 살얼이 났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끊어읽기를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끊어야 될까? 처음에 어디서 끊어야 될까? 살얼이 맞아. 여기. 그치? 그 다음은요? 살얼이에서 아니면 살얼이 났다까지? 살얼이에서 끊어야 돼. 맞아. 살얼이. 그 다음에 났다. 그치? 이렇게 삼음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애들이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살얼이 났다? 청산이 살얼이 났다. 요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 아니야. 알겠지? 요렇게 끊어 읽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끊어 읽을까?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치? 이렇게 삼음보.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끊어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글자 수를 한번 봐보자 얘들아. 글자 수 어디서 끊어야 돼요? 살얼이. 그치? 3글자. 그 다음은 살얼이 3글자. 그 다음 났다. 여기 2글자. 그치? 이렇게. 그럼 옆에 것도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청산에 살얼이 났다. 3, 3, 2 이렇게 3글자 3글자 2글자 반복.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얘들아. 자, 두 번째는 형식이 얘들아 옆에 시를 한번 잠깐 봐봐. 연구분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무슨 채라고 하는 줄 알아? 분연체라고 해. 그치? 분연체라고 해요. 연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분연체라고 해. 근데 이 분연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또 다른 말로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연장체라고 나와 있다. 연장체. 이것도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연이 길게 있다. 연장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라고 하냐면 분절체라고 해요. 분절체. 이것도 분절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나눠져 있다. 분연체, 연장체, 분절체 이렇게 3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얘들아 이 고려가면은 항상 후렴구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 후렴구라고 하거든.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 그 옆에다가 적어. 반복되는 구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후렴구라고 해. 그래서 우리 요거를 외울 때 얘들아 이 형식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외워. 3분 후 이렇게 3분 후. 이 3가지 형식은 꼭 기억해야 돼. 3분 후.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봐보자 얘들아. 쉬는 시간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청산별곡도 얘들아 한번 해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봐보자 얘들아. 해석 먼저 할게요. 자, 바로 넘겨서. 자, 우리 2연으로 갈게 얘들아. 2연. 자, 2연에 가서
우리 이것도 계속 시험 문제 내는데 계속 틀려. 그치? 우리 이거 한번 봐보자. 자고, 니러. 이건 얘들아 두음 법칙 해야 돼. 그러면 일어. 그치? 그래서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오는구나, 세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이거 어떤 뜻이었지, 얘들아? 뭐뭐보다. 그치? 그래서 너보다. 근심이 한은 무슨 뜻이더라? 하다? 많다. 그치? 그래서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니러 아까 전에 일어나. 그치? 일어나서 운다. 자, 우리 아래 내려갈게요. 아래 내려가서 가던새 본다. 가던새 본다. 그리고 우리 우리 이거 얘들아 원순 모음만 하면 물. 그치?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얘들아 이거 많이 못 적었는데 이게 뭐가 묻은? 이끼가 묻은. 맞아. 그치?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자, 사용 갈게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 자, 우리 여기 얘들아 요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 낮은. 그치? 낮은. 자, 그 다음 거 얘들아 두 개 음할 거. 그치? 지내왔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들아 꽥꽥 오리로 적는 친구들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적을 거? 이도. 그치? 이 이렇게 끊어줘야 되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이도 갈 이도 없는. 그 다음 거 어떻게 읽을 거? 밤. 그치? 밤은. 어두장군 나왔다 얘들아. 또. 그치? 또 된소리로 읽을 거야. 또. 이건 얘들아 어디라고 적는 친구들 많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읽을 거? 어찌. 그치? 어찌 하리오. 그치? 자, 바로 넘겨서 이어서 볼게요. 오연. 자, 우리 여기도 얘들아 D부분을 구개음화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 뭘까? 던지단. 그치? 던지단 돌인가.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누는 무슨 뜻이었지? 누구. 그치?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자, 미다 얘들아 무슨 뜻? 미워하다.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 거? 미워할 이도. 그치? 맞아. 미워할 이도. 괴다 무슨 뜻? 사랑하다. 그치? 그래서 사랑할 이도. 요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을까? 없이. 그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없이 맞아서 온다. 자, 살겠노라 우리 요거 얘들아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더니 많이 못 풀었어. 그치? 이거 무슨 뜻? 바다. 그치? 바다에 살겠노라. 자, 아래 내려가서 7년이에요. 7년. 가다가 우리 들어라 이거 뭐게? 들어라 명령 아니고 듣노라 이거였어. 듣노라. 애정지 무슨 뜻이었지? 부엌. 어떤 부엌? 바깥에 외딴 부엌. 그치?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을 거? 아래야 두 번째 음절에 왔다. 그러면 사슴이. 그치? 맞아. 사슴이. 짐대는 장대예요. 장대에 어떻게? 올라가서. 그치? 올라서. 자, 우리 지금 여기 얘들아 아래야에다가 이가 합쳐졌어.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더라? 애로 읽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해금. 그치? 해금. 악기예요. 악기 이름. 해금을 켜다. 그치? 켜는 것을. 그래서 우리 바이올린을 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자, 마지막 8년. 가다 보니. 자, 우리 아까 아래아에 이 어떻게 읽는다고? 배. 그치? 그러면 배부른. 그 다음 거 얘들아 얘는 도개야. 도개. 그래서 이거는 술독이에요. 술독.
통통한 술독에 설진 얘들아 이거 무슨 뜻? 지나다 그치? 근데 학교에서 혹시 이 부분까지 나갔을까? 아직 안 나갔지 그치? 학교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설익은이라고 나와 있거든 설익은 그래서 둘 다 적어 놓을게 설익은 그 다음에 지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거 하실지 모르니까 둘 다 적어 놓을게요 설익은 지난 강수는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술 그치? 술을 빚는구나 자 조롱박 꽃에 누룩이는 뭐였어 얘들아? 누룩 그치? 누룩이 이거 술 만드는 발효제였어요 그치? 술 만드는 발효제 누룩이 아리아에다가 이 합쳐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매워 이런 뜻이야 매워 그치? 매워 냄새가 매워서 잡으니 내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무슨 뜻? 어찌 그치? 어찌하리요 자 그러면 우리 해석 다 적었으니까 얘들아 앞으로 다시 가서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이거는 내용이 기니까 얘들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6개를 정리할 거야 6개 일단 첫 번째 1번 첫 번째 자 지금 이 시에선 얘들아 대비적인 공간이 나올 거예요 대비적 공간 서로 대비되는 공간 나올 건데 얘네의 의미들 기억해줘야 돼 어떤 공간이고 어떤 의미고 정리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화자를 여러 개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화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놔둬야 돼요 화자에 따른 해석 화자에 따른 해석 정리해 놔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이연에 새가 나오지 새 이연에 새 근데 3년에도 새가 있다 얘들아 3년에 새 이연 3년에 각각 새 얘네 비교해야 돼요 비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비교해 놔둬야 돼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 상징적 시어들 상징적 시어들의 의미 우리 시에서 하나씩 있을 거거든 그 단어들 꼭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아까 전에 했어요 음보율이랑 그 다음에 음수율 제대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음보율 음수율 제대로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후렴구 있다고 했지 얘들아 이 후렴구의 기능 혹은 효과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후렴구의 기능 효과 자 그러면 우리 제목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제목 청산이랑 관련된 별곡 노래 이런 뜻이야 얘들아 이거 청산의 노래 제목은 청산의 노래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래 내려가서 얘들아 이제 1년부터 한번 좀 봐볼게요 자 1년 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 좀 정리할 게 많거든 얘들아 우리 1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자 일단은 8월이 우리 이거 내가 지금 해석은 살겠노라 이렇게 적었는데 원래는 얘들아 3가지로 가능해요 3가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살겠노라, 살고 싶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살고 싶다. 그러면 뭐뭐 하고 싶다니까 얘들아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소망, 그치? 소망. 뭐뭐 하고 싶다니까 소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들아 아 여기에 살걸 이렇게 하는 거. 살걸, 뭐뭐 할걸. 그럼 이건 어떤 태도 얘들아? 후회하는 거 맞아 그치?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 여기에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할 거야 살아야지 그러면 꼭 살아야지 하는 어떤 태도? 의지 그치? 의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살겠노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살긴 놀아 청산에 살고 싶다. 자, 그럼 우리 청산에다가 얘들아 한번 형광펜 써주세요. 청산 형광펜. 청산에다가 형광펜 표시하고,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청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 거예요. 동그라미. 청산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대비적 공간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이 청산은 긍정적인 공간이야. 긍정적 공간.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얘들아, 내가 가고 싶은 곳.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 해요? 이상향. 그치? 꼭 가고 싶어하는 곳 이상향이라고 해. 이상향. 꼭 가고 싶어하는 곳 이상향.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향으로 볼 수도 있고 얘들아, 두 번째는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라리 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도피처로 볼 수 있어. 도피처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표현법 하나만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여기 살얼이 났다. 여기에다가 A, 그 다음 여기도 A, 청산에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B, 살얼이 났다 A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우리 이런 거를 A, B, A 구조라고 A, B, A. 그럼 얘들아 A, B, A를 쓰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 A를 반복했어. 반복이면 운율 형성, 그치? 운율을 형성해. 운율. A, B, A는 운율을 형성할 거야. 운율 형성.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요거 시 내용 정리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정리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 우리 그것만 먼저 좀 정리하고 올까? 뒤에 있어요, 뒤에. 10쪽으로 한번 가줘, 얘들아, 10쪽. 10쪽에 시대적 배경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우리 이거 먼저 좀 정리해보자. 시대적 배경 나와 있는 부분. 자, 우리 요 갈래는 얘들아 언제 불렸다고 노래가? 고려 때, 그치? 그래서 요건 얘들아 고려말이거든요. 고려말. 10쪽에 2번 시대적 배경 고려말이야. 자, 근데 이 고려말의 시기를 얘들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우, 외, 환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한다. 어려운 말이지. 한자 내, 우, 외, 한. 이게 무슨 말일까? 안에서 우가 근심 이런 뜻이야. 안에서도 근심, 밖에서도 근심 이런 뜻이야.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근심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안에서는 왜 근심이 있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이때 세금이 엄청 많이 걷어가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대. 그리고 외환 밖으로도 근심이 있어. 고려는 얘들아 어느 나라랑 계속 싸우는데 막 여진들이랑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화자를 볼 수 있어. 화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일단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네. 그치? 그러면 누가 힘들까? 평민들이 너무 힘들겠지. 그치?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얘들아 자기가 농사짓던 밭을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해.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뭐라고 해? 유랑민. 그치? 그래서 이 농민들이 유랑민이 되어버리는 거야. 유랑민. 그래서 화자를 이렇게 유랑민으로 볼 수 있어. 이 시의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많이 나네. 그러면 누가 힘들까 얘들아? 군인들 당연히 힘들겠지. 그치? 군인들 힘들어. 군인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라. 군인들도 힘들지만 또 누구도 힘들까? 서민들인데 이 군인이랑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우리 집에 남편, 가장, 아빠 다 싸우러 가네? 누가 힘들어? 여자들이 힘들어. 그치? 그래서 여성들로도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여성. 전쟁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남자들은 다 싸우러 가면 여성들도 살기 너무 힘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안으로도 걱정, 밖으로도 걱정. 그러면 얘들아, 이 나랏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세 가지로 뭐라고 할까? 지식인들, 그치? 이 지식인들도 힘들어.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지식인들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화자를 얘들아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화자를 세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청산에 살고 싶대. 머루랑 달래랑 먹고. 자, 근데 얘들아 이 머루랑 달래는 다 나물들이거든, 나물들. 고기 반찬 안 먹어도 그냥 산에 가서 이 나물들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고기 반찬에 비하면 이 머리랑 다래는 소박하지, 그치? 소박한 음식이야.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한번 형광펜 쳐볼까요? 여기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여기 형광펜 한번 쭉 쳐주세요. 근데 2년에도 3년에도 계속 반복되네 얘들아. 우리 아까 반복되는 구절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후렴구, 그치? 후렴구라고 해. 후렴구. 후렴구가 계속 반복될 거야. 후렴구 반복.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옆으로 좀 빼서 넓은 데로 가지고 오세요. 아까 후렴구에 여러 가지 기능들, 효과 있다고 했어요. 이거 출제 우수라고 했어, 그치? 한번 정리해보자. 기능과 효과. 자, 일단 첫 번째 반복했어. 그러면 운율, 그치? 가장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해. 운율 형성.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같은 위치에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구조적 안정감, 그치? 구조적 안정감 드러날 거야. 구조적 안정감. 같은 위치에서 딱딱 받쳐주니까 안정감 생기지. 또 형태적으로 얘들아 같으니까 통일성도 생기지, 그치? 형태적 통일성. 구조적 안정감, 통일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렴구가 나오니까 얘들아 1년이 끝났네, 2년이 끝났네, 연을 구분, 그치? 연 구분. 네 번째는 연을 구분해준다. 연 구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얄리얄리 얄라셔 이게 얘들아 그 해금을 연주하는 소리래. 되게 얇은 소리의 악기 소리거든요. 그래서 악기 소리를 얘들아 표현한 거야. 악기 소리. 그럼 우리 소리를 표현한 말을 뭐라고 하더라? 음성 강진어. 중에서도 소리니까 의성어, 그치? 의성어. 악기 소리 의성어야. 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자음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리을하고 이응, 그치? 리을이랑 이응을 계속 반복할 거야. 리을과 이응을 계속해서 반복해. 자, 그러면 악기 소리에다가 리을, 이응이라고 하는 좀 밝은 느낌을 계속 반복하니까 얘들아 경쾌한 느낌이 드는 거야. 경쾌한 느낌. 경쾌한 느낌이 들 거. 그러면 우리 얘들아 지금 시의 내용은 내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청산에 가서 살래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내용이랑 후렴구랑 내용이 맞아 안 맞아? 결이 좀 달라,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내용과 대조될 거야. 내용과 대조. 내용은 슬픈 내용인데 후렴구는 너무 밝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아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고려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고려 사람의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슬픈 노래를 불러도 흥겹게 경쾌한 느낌의 후렴구를 넣었구나. 낙천적 성격이 드러날 거.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여기에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질문. 지금 우리 이렇게 5가지 기능 끝났거든? 그러면 하나 더. 자, 지금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을 했잖아. 그러면
이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치? 틀려요. 왜 틀릴까? 내용이 없어요. 그치? 그냥 악기 소리일 뿐이야.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주제가 돼? 그치? 그러니까 땡.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도 표현해. 맞는 거 틀린가? 땡. 틀린 거. 그치? 정서도 여기는 안 드러날 거야. 그냥 밝은 소리만 나타낸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이연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후렴구의 기능 효과는 실제 요소라고 했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연 가보자. 자,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세에다가 한번 형광펜 표시해볼게. 세에다가 형광펜. 세에다가 형광펜 표시해주고, 자, 이 세가 우는구나 지금 이렇게 해석했는데 얘들아 이 울어라도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우리 여기다가 정리해보자. 1번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얘들아 이 울어라 그대로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울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석할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얘들아 지금처럼 그냥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면 뭐뭐 하는구나 이거는 얘들아 문장 형태가 뭐야? 뭐뭐 하는구나 감탄사, 감탄형, 그치? 그래서 얘는 감탄형이야, 감탄형. 뭐뭐 하는구나 감탄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지금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 왜냐면 조금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거든. 노래하라 이렇게도 해석해. 노래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거. 그러면 여기는 얘들아 어떤 형? 명령형. 그치? 이것도 명령형. 자, 그러면 우는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야. 우는구나 세요. 자, 그럼 우리 이 세는 얘들아 이 이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야. 얘가 자고 일어나서 운대. 근데 너보다 싫은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대. 그럼 얘들아 나랑 새랑 똑같네. 너도 우는구나, 너도 슬프구나. 내 감정을 지금 얘한테 뭐 하고 있어? 이입하고 있어. 그치? 나 슬픈데 너도 슬프지? 이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들아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감정이입의 대상. 새는 아무 감정도 없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치? 근데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슬프니까 너도 우는구나 라고 감정을 이입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화자랑 같은 처지라고 느끼네. 그치? 자고 일어나서 슬퍼서 우니까 우리 같은 처지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한자성어 동병상련. 그치? 동병상련의 처지야. 동병상련 같은 처지. 자, 너보다 싫은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래서 얘들아 화자가 지금 슬퍼하고 있어. 화자의 비애가 드러나요. 화자의 비애. 화자의 비애. 자, 그리고 우리 3년 볼게. 3년에서 가던새.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한번 형광펜 표시할 거예요. 가던새에다가 형광펜 표시해 주시고, 가던새에다가 형광펜. 자, 그리고 물 아래도 한 번 더 형광펜 표시해주세요. 물 아래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자, 그러면 지금 얘들아 어떤 장면인지 좀 한번 봐볼게. 아까 화사가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청산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얘들아 산에 있는데 여기에 물이 막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산 아래로 이렇게 물이 막 흐를 거다. 근데 그 물 아래 산에서 내려오면 뭐가 있을까 얘들아? 산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사람 사는 마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사람 사는 마을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 공간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속세라고 해. 속세. 그치? 그럼 이 물 아래는 얘들아 속세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속세. 물 아래에는 속세를 의미할 거.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자연 이상향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잖아. 뭐? 청산, 그치? 그러면 청산이랑 물 아래는 어때? 대조돼요, 그치? 그러면 얘에다가 얘들아 한번 세모 표시해 주시고 물 아래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물 아래 세모 세모 표시하고 그리고 청산이랑 물 아래 얘들아 이렇게 쭉 화살표 표시 한번 해주세요. 청산이랑 물 아래 쭉 화살표 표시 하고 우리 거기다가 대비라고 했다 얘들아. 대비 공간에 대비가 들어가. 청산과 물 아래 이상향과 속세의 대비. 자 그러면 이 물 아래로 가던 새 보인대. 그럼 얘들아 이 물 아래로 이렇게 새가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얘들아 지금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치? 자 우리 가던 새 의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로 빼서 정리해 볼까? 위로 빼서 가던 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얘들아 이 날아가는 새를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본다. 날아가던 새 요렇게 해석할 거. 날아가던 새를 본다. 그러면 얘들아 이 산 속에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 그러면 외롭겠지. 그러면 이런 새가 내 친구였는데 이 새마저도 떠나네? 어떤 마음이 들어? 외로움, 상실감, 내 친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실감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그러니까 새가 속새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상실감을 느껴. 자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는 이 가던 새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갈던 사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갈던 사례. 사례가 뭐냐면 얘들아 밭이에요. 밭 같은 거. 밭. 그럼 얘들아 이 물 아래를 봤더니 옛날에 내가 지었던 밭이 있네. 그치? 내가 지었던 밭이 보여.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농민이었는데 지금은 1학년이지 농민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에 가는 거야. 미련. 자 그러면 이 갈던 사례로 해석을 한다면 얘들아 미련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련. 나도 옛날에 밭이 있었는데 하면서 미련에 가자. 미련. 자 그리고 지금은 이 밭을 떠나서 원래 살던 터전을 떠난 이 유랑민으로서의 슬픔이 드러나지. 나도 밭이 있었는데 하면서 유랑민으로서의 슬픔이 드러나.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 가던 새는 결국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하는 대상이야.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하는 대상. 자 그러면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얘들아 한 번 더 볼게요. 잉 묻은 장글란.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한 번 더 형한테 표시할게. 잉 묻은 장글란. 잉 묻은 장글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이끼가 묻었다고 했어 얘들아. 이끼가 묻어있다. 그러면 막 이끼가 묻어있다는 건 얘들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 그러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물건 뭘지 한번 해석 적어볼게요. 아래로 빼서 자 화자를 누구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정리했었잖아 얘들아. 화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유랑민일 때, 두 번째 여성일 때, 세 번째 지식인일 때. 자 우리 화자에 따른 다양한 해석 이것도 출제 요소라고 했어. 그치? 한번 정리해보자. 자 화자를 유랑민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이끼가 묻었다는 거는 지금은 사용 안 한다는 거. 그치? 그러면 유랑민이 되어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 뭘까? 원래는 농민이었는데 필요 없어진 거 어떤 거? 쟁기. 그치?
그치? 농기구 같은 쟁기, 그치? 그래서 유랑민으로 해석하면 쟁기, 농기구로 해석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성으로 보면 옛날에는 얘들아 막 비녀 같은 거를 이렇게 빼면은 막 칼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짧은 칼 같은 거를 여자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대. 근데 속세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근데 산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이끼가 묻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으로 보면 은장도로 볼 수 있어. 은으로 만든 짧은 칼. 호신용 칼을 의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식인,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얘들아. 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얘네도 어쨌든 나라에 전쟁이 나면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싸울 때 필요한 병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그치? 이 병기가 필요해. 근데 지금은 산으로 가버렸으니까 옛날에 썼던 병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끼가 묻은 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3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제 사연으로 내려가 보자. 얘들아, 사연. 자, 사연으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자, 그럼 얘들아 밤은에다가 우리 한번 평가펜 표시해볼까? 우리 지금 각 연마다 제일 중요한 시어들에다가 형광펜 치고 있어요. 그치? 여기서는 밤이야, 밤. 자, 그러면 밤은 어떻게 지냈어? 아니, 낮은 밤 어떻게 지냈어? 근데 밤은 힘들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거야.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낮과 밤을 대비. 그러면 얘들아 밤에는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외로워. 그치? 외로움 고독의 시간이야. 고독의 시간. 그러면 이 상황 대비를 통해서 얘들아 밤엔 또 어떡하지? 하는 이 고독감을 더 심화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야. 고독감 심화, 강조. 그러면 낮도 힘들긴 하지만 밤이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밤이 더 심화된다. 밤이 더 심화된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얘들아. 이렇게 내가 외로움을 느끼니까 절망감도 느끼는 거야. 절망감. 밤엔 어떡하지? 하는 절망감. 자, 그리고 우리 오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연.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인가? 누구라고 맞히던 돌인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 돌에다가 형광펜 칠 거야. 오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돌.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볼게. 1번. 근데 얘들아, 이 돌이 진짜 자기한테 날라온 진짜 돌일까? 진짜 돌 아니야. 그치?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혹한 운명을 의미하는 거야. 가혹한 운명. 가혹한 운명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돌이니까 얘들아 화자가 슬픔이 더 커질 거야. 그래서 화자의 비애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거든. 불러일으킨다를 줄여서 한번 적어볼까?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않아? 한기랑 또 하나 더 뭐라고 하죠?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키는 거 야기한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비애를 야기시키는 대상이야. 화자를 슬프고 힘들게 하는 대상, 운명, 돌을 의미해.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봐볼게 얘들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맞아서 운다. 그럼 얘들아 맞아서 운다에다가 밑줄. 근데 얘들아 아무리 가혹한 운명이어도 나한테 오면 피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피하지 않고 맞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이 힘듦에 대해서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걸까? 수능 체념, 그치? 체념하고 있는 거야, 체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이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들어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맞아야지 뭐. 이렇게 체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견으로 한번 가보자.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자, 그럼 얘들아 바다에다가 한 번 더 우리 형광펜 표시해볼까? 지금 유견에서는 바다가 제일 중요한 시험. 자, 그러면 우리 바다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볼게. 이것도 화자가 가서 살고 싶은 곳이야, 그치? 그럼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 아까 뭐라고 한다고 세 글자? 이상향, 그치? 이것도 이상향. 그러면 이상향을 의미하는 시어 얘들아 하나 있었잖아. 어떤 거? 정산, 그치? 청산이랑 똑같은 의미, 정산.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봐보자 얘들아. 해초랑 그 다음에 굴 조개 먹고 그러면 얘는 얘들아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지.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 그럼 뭐랑 비슷해 얘들아? 달래랑 멀위랑, 그치? 우리 1년에 나와있던 거 소박한 음식. 자, 바다에 살고 싶다. 자, 그리고 7년 볼게요. 7년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들었대. 뭘 듣냐면 얘들아 우리 여기 부분 사슴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볼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야는 사슴에다가 형광펜. 자, 근데 우리 이거 아까 해석이 어떻게 됐었냐면 얘들아 사슴이 장대는 긴 대나무거든. 이 긴 대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금 연주하는 것을, 해금 펴는 것을 듣노라 이렇게 했어. 근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사슴이 어떻게 악기 연주를 해? 그치? 자, 우리 이 부분 얘들아 옆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사슴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일단 첫 번째야.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해석한 대로 사슴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사슴이. 자, 근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악기 연주 할 수 없다고 했어. 그치? 불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화자가 그만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 내 삶에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생기기를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들아 진짜 사슴이라기보다는 사슴 분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사슴 분장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얘들아 악기를 연주하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엄마랑 싸우고 막 그랬을 때 방 문 닫고 막 노래 듣거나 그렇게 하잖아. 그치? 그럼 이 노래를 듣는다는 거는 뭔가 해소하고 싶은 거,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악기 연주 들으면서 내가 이 삶의 괴로움을 좀 잊고 싶다. 괴로움을 잊고 싶다. 자, 근데 이거는 얘들아 뭐랑 또 연결 지어 볼 수 있냐면 아까 사슴 분장을 했다고 했잖아. 이 당시에 고려 말에 산대노름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었대. 그게 약간 가면극 같은 거야. 그거랑 결부시켜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볼게 얘들아. 당대의 고려 말에 산대노름, 당대의 산대노름과 결부시킨 해석이야. 관련 지은 해석. 산대노름. 그래서 이 산대노름이 얘들아 아까 얘기했듯이 가면극 같은 거예요.
있어요. 가명급.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산대 노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사슴이가 오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오타냐면 얘들아 요렇게 원래 리을이다라고 보는 견해야. 원래 리을이다. 그러면 얘는 사람이, 그치? 결국 사람이 연주하는 거니까 우리 2번 괴로움을 잊고 싶은 거랑 연결이 되겠지? 사람이 연주한다. 괴로움을 잊고 싶다. 사람이 악기 연주하는 거 들으면서 괴로움을 잊고 싶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연이에요. 마지막. 자, 가다 보니 배부른 독에, 자, 우리 배가 부른 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술독이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배 부분이 이렇게 똥똥한 술독을 얘기하는 거야. 이 술독에 독한 술을 빚는다. 자,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술, 강수에다가 등합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시어는 강수. 강수를 빚어라.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막 드라마나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은 안 마셔봤겠지만, 그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힘들 때,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게 힘든 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야.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해소의 수단이야.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볼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 현실의 고통이 아예 다 없어져? 그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시적인 해소야 얘들아. 일시적인 해소의 수단. 자, 좋은 꽃의 누룩이. 자, 우리 여기서 이 누룩은 얘들아 아까 얘기했듯이 술을 만드는 발효제예요. 발효제. 그래서 우리 막걸리 같은 옛날 술들 술 다 발효시키는 거거든. 자, 이 발효제가 막 흔들리는 그 냄새가 매운 냄새가 난대. 그래서 매워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누룩이 매워서 잡으니, 여기 누룩이 잡아서 매우니, 누룩이 매워서 잡으니.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빼서 얘들아 1번. 자, 여기 표현법 적을 칸 한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 술이 나를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치? 술이 나를 잡는다. 근데 실제로는 술이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잡는 거지. 그치? 그럼 원래는 내가 술을 잡으니, 원래는 이거야. 그치? 원래는 내가 술을 잡으니.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가 됐네?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치?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얘들아? 주객전도. 맞아. 그치? 주객전도라고 해.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 주객전도. 자, 그러면 해석을 얘들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술이 나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얘들아, 술이 누구를 잡았다고 지금 안 나왔잖아. 그치? 목적어가 누군지 말 안 해줬잖아. 임을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임을 잡으니. 그러면 우리 이거는 얘들아 실현당한 여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게 누구? 술. 그치? 술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술에게 임을 빼앗겼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술에 빠져서 나를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내 어찌하리꼬 여기다가 밑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라고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해. 우리 이런 거 무슨 표현법? 오, 서리법. 내가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는 건 서리법. 자,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래서 술 마셔야겠다. 이 고통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체념하는 거야. 체념적 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체념적 태도.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마지막 이제 정리 한번 좀 해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아까 시대적 배경은 정리했었고, 그리고 우리 주제를 한번 좀 볼까요? 주제. 자, 이것도 얘들아 화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가 달라진다. 그러면 각각 화자가 누굴까 한번 아래다가 적어보자. 얘들아. 아래다가 적어볼게. 1번은 조금 포괄적이지.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봐볼까? 실현, 이별의 때. 그러면 누구로 볼 수 있을까? 여성, 그치? 여성으로 볼 수 있겠지. 여성. 3번은 답이 나와 있네, 얘들아. 터전을 잃은 유랑민, 그치? 유랑민으로 봤을 때의 주제. 마지막 한 명 누구 남았어? 지식인, 그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비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지식인. 화자에 따라서 주제도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얘들아. 3번 여기 바로 채울 수 있겠지. 이상향 도피처를 의미하는 시어 2개 있었어. 어떤 거? 청산. 하나 더. 바다. 그치? 속세 의미하는 시어 뭐였더라 얘들아? 어디 본다? 물 아래를 본다. 그치? 물 아래를 본다. 속세.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공간의 대비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한번 다시 적어주세요. 대비, 공간의 대비. 다 맞는 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 우리 이 시의 구조를 볼 건데 얘들아, 시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고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리 방식. 자, 그럼 우리 여기도 얘들아 별표 한번 쳐주시고 별표. 자, 구조 한번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인데 얘들아, 첫 번째는 이 청산의 노래랑 바다의 노래로 나누어서 서로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볼 거야. 대칭 구조다. 대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어떻게 대칭 구조로 볼 수 있냐면 이 5연이랑 6연의 위치를 바꾸면 대칭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을게.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꾸면 대칭 구조이다.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꾸면 대칭.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 각 연 옆에 땡땡 해서 뭔가 적을 칸이 있지. 여기 적을 칸은 어떤 걸 적을 거냐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어 하나씩을 적을 거야. 그거에 대한 의미들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자, 1년이에요. 1년. 앞으로 한번 넘겨서 한번 봐봐 얘들아. 1년. 가장 중요한 시어 뭐야 얘들아? 청산. 그치?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동경, 도피를 소망하는 거. 2년은요? 새. 그치? 새. 여기서 새는 화자의 감정을 뭐하는 대상? 감정을 이입한 대상. 그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3년에서 또 중요한 시어 새. 그치? 3년에서도 새. 우리 출제 요소에서 얘들아 2년, 3년 새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3년은 감정이입의 대상일까? 여기는 감정이입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미련이 나타내는 대상이야. 그치? 자, 그러면 사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밤. 그치? 밤.
자, 우리 5연이랑 6연은 지금 순서를 바꿨어요. 그치? 5연부터 한번 봐보자. 5연에서 제일 중요한 시요. 돌, 그치? 돌. 운명을 나타냈던 돌. 6연은요? 바다, 그치? 바다. 7연? 사슴, 그치? 사슴. 마지막 8. 술, 강수, 그치? 강수, 술. 그래서 내용 얘들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 돼. 여기 읽어보면 의미가 대칭을 이루어. 그치? 이 대칭 이루는 의미들 한번 좀 봐주시고 하나만 우리 딱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얘들아. 딱 요것만 정리하면 끝나요. 우리 두 번째. 자, 시상 전개 방식 대칭 구조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교과서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기승전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기승전결.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요. 4개로 나누어서 기승전결 이렇게 나눠보자. 기승전결.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선생님이 다시 적을 거야, 얘들아. 기 부분은 1년으로 봤어요. 1년. 그래서 이 1년에선 얘들아 이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상향. 그래서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이상향. 자, 그리고 승 부분은 2연에서 5연으로 묶을 수 있어. 2연에서 5연.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선 얘들아 현실의 비애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슬픔을 드러내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전 부분은 얘들아 6연, 7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6, 7. 그러면 여기도 얘들아 이상향이 드러나지. 이상향 바다, 이상향. 자, 그리고 마지막 결 부분은 8연이야. 8연. 자, 이 8연 부분은 얘들아 술로 달래는 부분이었어. 자신의 고뇌, 슬픔을 술로 달래는 부분. 자, 다 했다. 얘들아, 우리 얘들아 선생님이 정리해준 출제 요소들 그 다음에 해석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요거 많이 공부해 오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백지 시험 있으니까 옆에다가 한 번씩 쓰면서 공부해 와야 돼. 알겠지?